네, 6월 말까지 경상수지 흑자가 1,800억 달러가 넘을 걸로 보입니다. 이게 좀 나중에 늦게 나오는 데이터인데 지금 정부 쪽의 얘기가 400억 달러가 넘을 거다 6월에. 근데 5월까지 1,400억 달러가 넘었었기 때문에 합치면 1,800억 달러가 넘겠죠. 이거는 어느 나라도 날아보지 못한 아찔한 고공비행이에요. 심지어는 이게 미국이 한국 가만둘까? 또 한국이 계속 번영할 수 있을까? 이런 근본적인 문제까지 불러일으키는 굉장히 그 규모가 큰 문제입니다, 이게. 그래서 오늘 그 같은 이야기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5월 말까지 경상수지자가 1,412억 달러거든요. 근데 6월은 예측이 400억 달러 이상입니다. 더욱이 우리가 원래 여행수지에서 뭐 수십억 달러 뭐 이렇게 원래 마이너스인데 연간. 그러니까 월별로 수억 달러씩 마이너스인데 지금 올해 들어서 6월까지 4개월째 아마 흑자일 거예요. 여행수지까지. 이제 한류 때문에 다 몰려와 갖고. 그래서 전반기 경상수지 흑자가 1,800억 달러가 넘을 건 확실하고 거의 1,900억 달러에 육박할 겁니다. 그런데 6월의 경상수지 흑자폭 이게 400억 달러 플러스 알파인데 이게 앞으로 6개월 유지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2,400억 달러 더 해야 되니까 4,400억 달러 된다는 소리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반기에 좀 더 세거든. 그러니까 4,500억 달러 올해 경상수지를 얘기를 해도 뭐 이렇게 미친 소리가 아닌 거예요. 지금 아무도 그 얘기 안 하는데 4,000억 달러는 넘을 것 같아요. 최소한. 그럼 이게 4,400억 달러 경상수지 흑자면 이게 뭐냐? 2025년 중국 경상수지 흑자의 60%입니다. 그러니까 중국 대비해서 우리가 인구가 일단 중국이 10몇 억이라고 뻥을 치고 있으니까 그 뻥 14억 다 받아주고 하면 뭐 한 7분의 1쯤 될 거예요, 우리가. 그런데 경상수지 흑자 규모는 뭐 한 60%? 무시무시한 거죠. 무시무시한 겁니다. 이 경상수지가 이렇게 크게 나지 않았더라면은 지금 한국 경제 IMF 이상으로 박살났습니다. 이재명 더불당 종중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이 달러로 바꿔서 튀려는 그 모멘텀이 무지하게 강해요. 한국이 지금 상태가. 그래서 이게 이제 둘이 시속 게임을 하고 있는 거죠. 경상수지 흑자가 워낙이 세서 이게 무게가 커지면 환율이 하락을 하고 원화 가치가 상승을 하죠. 근데 경상수지 흑자보다 불안감, 자산 수합 모멘텀이 세지면 환율이 상승하고 원화 가치가 하락합니다. 이 이야기들을 이제 주식 애널리스트, 경제 애널리스트들이 잘 안 해요. 왜 그러냐면 이거는 말하자면은 굉장히 정치적 함의를 가진 이야기고 그 동네에서 돈 다루는 동네에서 이런 얘기, 이런 반중적인 얘기, 그 다음에 이재명 더불당 종중을 한 묶음으로 묶어가지고 하는 얘기, 이런 얘기는 거의 말하자면 커리어의 자살이죠. 그래서 이 그림을 아무도 얘기를 안 합니다. 근데 실제로는 다 알아. 알만한 사람들은. 그래서 백모가 떠드는 거예요. 이 양팔저울 꼭 기억을 하십시오. 그래서 지금 보면 지금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이 경상수지 흑자를 워낙 많이 버니까 이거하고 자산 수합이 지금 이제 균형점을 잃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1,500원 선에서 환율. 그러니까 환율 1,500원 선에서 월 350억 내지 400억 달러 경상수지 흑자 내면 균형이다. 이제 이렇게 된 거야. 중국 종중 폐악질이 이르는 상황에서. 그러면은 이런 것들이 이제 아래로 내려갈수록 정상 수준으로 가는 거니까 이 환율이 아래로 내려갈 때의 균형점은 경상수지 흑자 폭이 더 커져요. 커져야 내려갈 수가 있어요. 더 내려가기 힘들다고. 그러니까 종중 폐악질이 계속되는 한, 이 불안이 계속되는 한. 그러면 1,400원까지 내려가려면 월 경상수지 흑자 폭이 아마 450억 달러는 돼야 1,400원까지 내려갈 거다. 지금 월 경상수지가 300억 달러 흑자, 400억 달러 흑자 이렇게 되면 정상적이면 환율이 1,000원 이하여야 됩니다. 1,000원 이하여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지 않고 이게 1,500원대에서 시속 게임을 하고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1,500원 이짝저짝으로 지금 1,494원, 1,490원 이러죠. 이거는 엄청나게 자산 수합으로 빠져나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즉 이재명 더불당 종중에 대한 불안감이 굉장히 세다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리밸런싱 한다,
그 주가 올라서 찍어 먹고 튀었다 이런 거 가지고는 설명이 안 돼요. 이거보다 훨씬 심각한 문제예요. 그나마 지금 기업들이 분투를 해서 엄청 달러를 벌어들이고 있기 때문에 이 저울에서 일단 1,500원 선 이짝저짝 1,490원 선 뭐 1,500원 여기서 이제 일단 균형점이 찾아진 거예요. 그때 얼마를 벌어들이고 있는 거냐? 무려 한 달에 350억 달러, 400억 달러 경상수지흑자예요. 지금 이런 상태라고요. 이 상황이.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경제학자들은 또 그 사람들도 뭐 정부 과제도 해야 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일도 있는데다가 원래 특히 경제학 쪽도 학자들이라는 건 그러니까 일어났던 일, 전례가 있던 일에 대해서 강해요. 그러니까 겪어보지 않은 일에 대해서는 말을 굉장히 조심합니다. 경제학을 제대로 한 사람이라면 마땅히 그래야 돼요. 사실은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그래요. 그래서 그분들도 이런 그림은 잘 안 그리죠. 한쪽 저울에 이재명 더불당 종중에 대한 불안감에 의해서 자산 수합이 일어나는 그런 모멘텀이 작용하고 있다. 이런 그림은 안 그려요. 그래서 경제학자들은 그래서 안 그리고 돈 다루는 분들은 자기 커리어 자살이 되니까 이런 생각을 잘 안 하려고 들고. 근데 저는 이 그림이 맞는 그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정치 갈등의 파라독스인데요. 일반적으로 정치 갈등이 심해지면 경기가 침체하고 환율 상승이 벌어지죠. 그런데 지금 한국 정치 갈등의 본질은 종중 독재, 종중 폐악질에 대한 투쟁이에요. 그래서 너무나 한국적인 역설이 작용 중입니다. 정치 갈등이 거세질수록 바깥에서 보기는 혹은 돈 가진 사람들이 보기는 종중 폐악질을 극복할 수 있을 것 같네. 그게 제어가 될 것 같네 하니까 한국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산 수합이 수그러들어요. 그래서 환율이 낮아져요. 제가 추정하긴 그렇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시위하고 열심히 태극기 흔들고 열심히 성조기 흔들고 열심히 올공 가시고 그러셔야 돼. 예, 저는 하루 종일 이거 화면에 매달려서 눈알이 빠지게 이거 하고 있어서 잘 못 뜨고 있지만 이거랑 반드시 100% 같은 건 아닌데 이 정치 갈등 속에서 경제 성장이 12.7%가 일어났던 해가 있어요. 이게 1987년입니다. 우리가 6월 항쟁할 때 그 해에 12.7% 경제 성장했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정치 갈등을 격화시킬수록 이재명과 더불당과 종중에 대한 투쟁을 격화시킬수록 한국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지고 한국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질수록 자산 수합이 수그러들수록 환율이 정상화되고 환율이 정상화될수록 우리의 삶이 윤택해지고 안정됩니다. 그런 게임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오직 정치혁명만이 환율을 잡을 수 있다. 달러 가문을 극복할 수 있다. 그런 말씀드린 게 이 얘기였어요. 그때는 이걸 이렇게 제대로 표현을 못했었는데 제목은 그런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경상수지 흑자폭이 너무 커가지고 한국이 이 정도 흑자를 내면 이게 멀쩡할 수 있을까? 이게 걱정이 재발이 저린다고. 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라는 그런 컨셉을 우리가 가질 수 있겠죠. GDP는 원래 이제 그 가계, 컨섬션, 그 다음에 기업, 투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소비, 투자, 그 다음에 정부 이렇게 되는데 플러스 경상수지를 더해줘요. 그러니까 경상수지 흑자가 GDP의 한 항목 중에 하나입니다. 개방경제니까 당연히. 그래서 보통은 이제 경상수지 흑자 대신에 X-M을 쓰죠. 그러니까 무역수지 흑자를. 근데 실제로는 경상수지 흑자로 써야 돼요. 그거. 예. 공식에서는 X-M, 그러니까 수출 마이너스 수입을 쓰는데 실제로는 경상수지 흑자 쓰는 게 맞습니다. 독일 전성기 때요. 독일이 제일 이 비율이 높았을 때 8.9%였습니다. 2015년입니다. 그래서 그때 오바마 행정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독일의 무지막지한 경상수지 흑자는 글로벌 불균형을 유발하고 유로존 동맹국들의 체력을 갉아먹는 이기적인 그러한 현상입니다. 이렇게 독일을 공격했어요. 맹공했었어요. 오바마 행정부가. 일본이 1986년에 일본 잘 나갈 때 4.2% 경상수지 흑자가 GDP의 4.2%였고요. 2007년, 그러니까
일본이 이제 해외 투자를 많이 했잖아요. 돈을 많이 벌어서 그 해외 투자가 국제 금융위기 오기 전에 엄청나게 과실을 땡겼었어요. 그때 막 경제가 막 달아오를 때니까 2007년에. 그래서 그때 경상수지 흑자가 GDP에 대해서 가지는 그 비율이 그때 그러니까 본원소득이라 그러죠. 해외 투자해 놓은 거가 본국으로 과실을 송금한 거 너무 좋아가지고 그때 2007년에 4.8%까지 갔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떨까요? 이런 건 다 껌이에요. 이제 명목 GDP를 정부가 최근 엊그저께 수정 발표한 2,700조 원으로 일단 보고요. 제가 마음대로 못하니까. 그 다음에 환율은 두 가지 케이스예요. 하나는 지금 현재 1,500원 선, 또 하나는 좀 정상화됐을 때 1,350원을 적용을 해봤어요. 예. 그리고 경상수지흑자는 저는 사실 4,400억 달러, 뭐 4,500억 달러까지 갈 수 있다고 보는데 좀 보수적으로 4,000억 달러만 봤습니다. 달러 환선 명목 GDP는 그러니까 환율을 1,500원 적용하면 1조 8천억 달러고요. 환율을 1,350원 적용하면 2조 달러입니다. 올해 우리가. 그때 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폭이 환율을 높게 적용했을 때는 22.2% 나오고요. 환율을 낮게 적용했을 때는 20.0% 나옵니다. 물론 경상수지가 이렇게 가면 GDP가 또 올라가요. 지금 요 정부가 본 GDP 2,700조 원보다 높아져요. 그러니까 요거보다 한 2%포인트 더 빼주면은 사실 정확해요. 그러니까 20%, 뭐 18%, 그 사이에요. 이게 이제 어떤 숫자냐. 참 어마무시한 숫자죠. 독일이 세계 경제를 휩쓸었을 때 피크 딱 한 해 찍었던 게 2015년 8점 몇 %였어요. 일본이 세계 경제 휩쓸었을 때 피크 딱 찍었을 때가 1980년대 4.2%고요. 2007년에 4.8%였어요. 근데 뭐 우리가 숫자를 지금 20%, 22% 이런 숫자를 얘기하고 있으니 이런 거는 세계 경제 교과서에 별로 있었던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무도 가보지 못한 고공비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찔한 고공비행을. 먼저 세뇌 탈출 안내 말씀 좀 올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세뇌 탈출은 알림, 좋아요, 구독은 머스트입니다. 그리고 좀 여유가 되시면 회원가입 많이 해주시고요. 또 여유가 되시면은 자율구독료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만과 우리가 비교가 돼요. 근데 대만보다 우리가 오히려 1, 2%, 2, 4%, 2에서 4%포인트 높게 나올 거예요. 올해. 조금 높게 나올 거예요. 좀 더 낮으면 1, 2%포인트 높고 좀 많아지면 2, 3%포인트 높을 거예요. 그게 첫 번째 문제죠. 대만보다도 높아.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한국은 대만과 체급이 달라요. 대만의 주력은 칩 제조 하청업이잖아. 파운드리라는 게. 그거 하나뿐이죠. 한국은 전방이에요. 일단 칩에 대해서만 봐도 메모리 설계, 파운드리, 패키징. 이 중에 대만은 파운드리와 패키징만 갖고 있는 거예요. 메모리와 설계는 안 갖고 있어. 우린 칩에 대해서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거가 모두 급발진하는 반도체 괴물입니다. 이거요, 삼성이요. 이재용 회장이 제가 이거 따로 한번 다룰라 그러는데 그 양반이 감옥을 2번 갔잖아요. 말도 안 되는 거 갖고 갔죠. 그게 정유라 말을 태워주게 하는 거를 뇌물로 삼아가지고 박근혜 대통령한테 끈을 대서 국민연금이 그 삼성의 거버넌스, 지금 그 시점에 현재 거버넌스를 지지하는 정책, 다시 말해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오케이 해주는 그러한 그 표결을 던지게 했다. 그러니까 이재용 그 당시 부회장은 뇌물을 제공한 자고, 그 다음에 박근혜 대통령은 뇌물을 어레인지한 자고, 그 다음에 그 말탄 정유라와 그 어머니는 뇌물을 즐긴 자들이고, 그렇게 해서 다 줄줄이 감옥 보낸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지금 이 시점에도 국민연금은 삼성 이재용 회장에 대해서 4조 원 내놔라. 그때 우리가 당신이 불법적으로 뇌물로 해서 잘못 우리가 의사결정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손해본 거가 4조다. 그러니까 이재용 당신 4조 내놔라 해서 지금도 민사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지금도 그거부터 드롭시켜놓고 이재명은 이재용을 불러야 되는 거 아니야? 아무리 이름이 이재 두자가 같다 그래도. 이름 두자 같은 거 막 내세워서 그렇게 들이대면 그것 뻔뻔한 거지, 이재명 씨가. 4조 지금, 그리고 이렇게 막 그 날아 올라가고 지금 대한민국 경제를 방파제를 하고 있는 이 상황 오기 직전인 3월 달에 그 잘라 빠진 참여연대는
그거 빨리 판결 내려서 이재용이한테서 4조 끌어내라. 그런 그 참여연대에서 그런 그 성명서 써요. 그 잘나빠진 참여연대는 지금 부끄러워서 나치나 들고 다니는지 몰라, 참여연대 사람들. 불과 3월 달이니까 3개월 전에, 3개월 반 전에, 100일 전에. 뿐만 아니죠. 한국은 반도체 외에도 ICT, 그러니까 이쪽 컴퓨터나 통신 장비 전반 및 가전 및 디스플레이 등 전자산업 전반을 하죠. 또 한국은 반도체, ICT, 전자 외에도 제조업 전반 플러스 소프트 파워, 한류까지 가져가잖아요. 그러니까 체급과 그 내용이 달라. 대만과는. 대만은 딱 하나예요. 칩 제조 하청업이야. 그러니까 대만은 딱 그거 하나에 매달려 가지고 거기에 그냥 해서 저렇게 내도 돼. 근데 한국과 같이 이렇게 그러니까 전방위적인 경제와 산업, 거기다 소프트 파워까지 갖추고 인구 규모도 대만보다 한 2배 조금 더 넘는, 2배 반쯤 되지 않나 모르겠다. 근데 그런 규모가 5천만이 넘는 인구 규모가 이렇게 치달린다? 무시무시한 거죠. 의미가 다른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아무도 그 숫자 자체로는 대만과 같지만 어떤 나라도 날아보지 못한 고공비행이다, 이거는. 내용이 다르니까 체급이 다르고. 예. 또 대만은 K경제, 쌍속경제가 구조화돼 있죠. TSMC를 중심으로 한 그 파운드리 쪽은 계속 발전하지만 나머지는 굉장히 침체돼 있잖아요. 임금 수준은 낮고. 한국은 뒤집기가 가능하다고, K경제, 이 쌍속경제를 둘로 나눠지는 양극화를. 그러니까 대만은 딱 자산 수합, 그러니까 해외 투자가 경상수지역자의 85에서 90% 선에서 딱 구조화돼 있어요. 대만은. 그리고 이제 그 양극화되는 그걸 K경제죠. K자 써서 죄송합니다. 상속경제가 고착화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한국이 지금 현재 K경제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건 노란봉투법에다가 뭐 이 종중 폐악질이 너무 심하니까, 종중 독재랑. 그래서 이 투자가 안 일어나는 거거든. 기업, 그러니까 경제 활동이 위축되어 있는 거거든, 한국은. 앞으로 3번 찬스가 있습니다, 한국은. 큰 찬스가. 하나는 정치 혁신에서 우리가 완전히 종중을 극복하는 것. 두 번째는 출산율 회복하는 것. 지금 한 1.0 가지 않았나 모르겠다. 0.7까지 내려갔다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북한 자유화되는 것. 우리는 3번의 빅 찬스를 갖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그 찬스 진입하기 전에 이미 이런 구조가 돼 있다고. 그럼 이런 한국을 가만두겠냐 이거지, 미국이. 한번 보시죠. 통상적으로 무역흑자의 40%가 미국에서 거둬져요. 그럼 4천억 달러 정도 무역흑자를 누렸다 그러면 우리가 1,600억 달러가 대미 무역흑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1,600억 달러 대미 무역흑자 내면 이게 몇 위야? 예, 대충 4위 됩니다. 근데 우리가 K 그거를 뒤집기를 성공했다 그럼 3위도 가. 근데 얘가 전방위야. 그럼 멕시코도 넘어가. 멕시코 넘어갔다는 얘기는 중국도 내다본다는 얘기예요. 뭐 달걀 가지고 빌딩 졌는지 몰라도 이러니까 4위, 이러면 3위, 이러면은 2위, 이러면 1위 이렇게 올라갈 수 있어요. 사실은 한국의 그런 그 뭐라 그럴까 확장성을 가지고 있죠. 여기 보면 대만이 지금 작년에 1,466억 달러잖아요. 베트남이 1,783억 달러고 이 수준에 간다는 얘기예요. 일단 올해. 이게 잠재적으로는 중국, 멕시코까지 겨냥할 수 있죠. 이게서 멀지 않거든. 중국이 2천억 달러밖에 안 되거든. 근데 주저앉고 있잖아요. 멕시코도 한 2천억 달러. 그러니까 멀지 않다고 한 300억 달러, 뭐 200억 달러밖에 거리가 안 돼요. 이 3, 4위하고 1, 2위가. 근데 한국은 전방위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 칩만 해도 나중에 다시 한번 이재용 그 회장이 왜 이거를 이렇게 결정했는지 얘기를 하겠지만 아까도 잠깐 언급했지만 그 양반이 두 번 감옥 들어갔잖아요. 그 감옥 들어가 있으면서 초격차를 통해서 정부의 부당한 정치적 음모로부터 완전히 해방된 요새를 짓겠다. 초격차 첨단 테크놀로지 요새를 짓겠다라고 마음을 먹은 것 같아요. 그리고 풀배팅을 걸은 거예요. 메모리, 설계, 파운드리, 패키징. 거기다 원래부터 해오던 휴대폰, 가전 디스플레이, 그 다음에 통신 장비. 그래서 삼성의 8개 8방미인이 된 거라고. 이게 원래는 힘든. 그래서 이재용 회장이 왜 그런 정말 굉장히 위험한 벤처 혹은 위험한 그런 롱 비전을 가진 건데, 나 삼성은 기본적으로 인재 기를 수 있고, 그 다음에 뒷심이 있으니까 뭐 계속 우물 파다 보면 결국 물 나오지 않겠어. 뭐 그런 심정으로 계속 간 것 같아. 대성공 거둔 거죠.
지금 파운드리 지금 성공하고 있거든요. 첫 번째 성공이 일단 HBM4죠. 그러니까 첫 번째 사실은 이번에 나오는 그 삼성의 AP 칩, 그러니까 저기 뭐 엑시노스인가? 엑시노스가 괜찮게 나왔다 그러죠. 그 다음번에 HBM4에 들어가는 로직 다이, 그 다음번에 미국의 2나노 공정에서 돌아가는 테슬라, 예. 그러면서 삼성이 완전히 이제 그 파운드리가 이제 올라오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이런 상태면은 대미 투자가 오히려 보약이에요. 지금 우리가 환율이 막 춤춰갖고 그냥 자산 수합에 대해서 굉장히 그 나쁘게만 보는데 실제로는 적절한 국내 투자가 있고 또 환율이 정상화될 수만 있으면 경상수지 흑자의 상당액이 대미 직접 투자 혹은 금융자산 취득으로 가야 돼요. 그건 맞습니다. 그래서 이미 지금 나타나고 있는 현상, 즉 기업의 현지 버퍼링 및 직접 투자, 그러니까 현지 버퍼링, 기업이 그러니까 국내로 돈을 안 갖고 들어오고 현지 법인에다 놔두는 거, 당연히 바깥에서 활동이 커지니까 바깥에 돈을 놔둬야죠. 그거 그다음에 기관과 서학개미가 미국 금융자산을 취득하는 거, 지금 그런 현상들이 계속 활발해지고 있는데 환율이 정상화될 수 있는 범위 아니라면 또한 국내 투자가 위축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이런 건 계속 가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이 무지막지한 어떤 나라도 가보지 못한 아찔한 고공비행, 즉 다시 말하자면 GDP의 20% 이짝저짝을, 우린 대만과 달라요. 수치는 대만과 비슷할지 몰라도 전혀 경제 내용과 체급이 대만과 다른 나라가 GDP의 20% 이짝저짝을 경상수지 흑자로 내는, 최소한 10% 이상을 경상수지 흑자로 내는 이런 상황은 아무도 안 가본 거예요. 이거는 대만은 뭐 거기는 칩 제조 하청업 하나 가지고 가니까 거긴 그냥 제껴놔야 되고, 그래서 이게 이제 무슨 의미인가를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전혀 새로운 차원에서 한국 경제의 중국 디커플링이 완성된 거예요. 무역액만으로 보면 중국과의 관계가 깊은 것 같죠. 그런데 돈 되는 제품 누구랑 하고 있어? 미국이랑 하고 있어. 하이테크 제품 누구랑 하고 있어? 미국이랑 하고 있어. 반도체 누구랑 하고 있어? 미국이랑 하고 있어. 방산 누구랑 하고 있어? 미국이랑 하고 있어. 조선 누구랑 할래? 미국이랑 해. 자동차 누구랑 해? 미국이랑 해. 그런데 거기에 플러스 마지막 활용점정 딱 찍힌 거예요. 그게 뭐냐면 금융순환 구조가 지금 만들어져 가요. 원래요, 지금 우리가 엔비디아 돈 많이 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뭐 엄청 AI 뭐 굉장히 고상한 칩 하는 것 같잖아요. 엔비디아 뭘로 돈 버는 회사인 줄 아세요? 음란 야동하고 게임으로 돈 버는 회사예요. 음란 야동과 게임을 다루려면 그래픽 보드가 좋아야 돼. 그래픽 보드가 좋으려면 GPU, 즉 DSP 코어라 그래요. DSP 칩을 잔뜩 박아놓은 GPU가 좋아야 돼. 그래서 그래픽 보드하고, 그러니까 음란 야동과 게임을 잘 다루는 그래픽 보드 잘 만드는 회사예요. 엔비디아가 옛날부터 한 20년 전부터. 그리고 이번에 AI 시대 때 뜬 거예요. 그래서 AI 시대 때 뜬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일이라는 게 이렇게 뭐랄까 순정한 형태로 쫙 안 가요. 구불구불 갑니다. 지금은 우리가 막 그 자산 수합 뭐 이렇게 해서 막 환율 뒤집히고 막 이러고, 그게 또 이 종중 폐악질 때문에 더 막 걷잡을 수 없이 진행되고, 그냥 말도 안 되게 어떻게 이렇게 돈을 많이 쓸어 담고 있는데 월에 400억 달러 경상흑자, 조금 있으면 450억 달러 경상흑자 내는데 환율이 1,480원, 1,490원에서 간신히 균형 맞추고 있고, 이게 말이 안 되는 상황이거든. 병적인 상황이거든요. 이 병적인 상황에서 펼쳐지고 있는 일이 뭐냐 이거지. 전 세계에서 달러를 쓸어 담아가지고 가장 큰 덩어리를 미국에 보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상황이. 직접 투자의 형태든 금융자산 취득의 형태든, 그게 뭐 산업에서 핵심 영역이든 반도체, 조선, 원자력, 이 상황이 굉장히 장기적으로 거기서 지금 우리가 고통받고 있는 환율이라든지 기타 등등 문제만 완화되고 나면 굉장히 좋은 구조예요.
대미 금융 깔때기죠. 쫙 달러스로 모아가지고 국내 풍족하게 돌아가고 큰 덩어리를 미국에다가 한국 자산으로 퍽퍽 박아놓는 거. 미국이 한국인의 프론티어인 거예요. 이 구조가 만들어져 가고 있다고요. 지금 이 말도 안 되는 난리 북새통을 통해서 이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 말도 안 되는 고통을 통해서 이 구조가 만들어져 가고 있어요. 마치 음란 야동과 게임을 통해서 AI 시대를 이끄는 엔비디아 GPU가 만들어지는 것처럼 세상은 그렇게 우회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정직하게 너무 순진하게 이렇게 직선적인 것, 최적화된 것만 생각하시면은 상대방을 이길 수가 없어요. 세상은 굽이굽이 가니까. 그래서 관점을 좀 넓게 가지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럼 무엇을 할 거냐 이거죠. 이재명 더불당 종중 이 친구들 행태 안 고쳐요. 아, 그 친구들은 저렇게 간다. 고생들 하셔. 저 친구들 하고 나면 우리가 다 그거 다 나중에 걷어들여서 수습하고 또 건질 거 건져낼게. 이 생각해야지. 이재명 더불당 종중이 행태를 고칠 거를 기대하면 안 되겠죠. 우리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저항이죠. 정치 갈등을 격화시켜야 돼요. 그래서 온 천하에 대고 이 종중 독재, 종중 폐악질이 극복될 수 있다는 걸 증명해야 돼요. 그러한 정치 갈등에 대해서 이재명은 고맙게 생각해야 돼요. 그게 증명될수록 이재명 정부가 맞닥뜨리게 되는 경제 위기는 완화되니까. 이재명 끌어내리자란 얘기가 거세질수록, 더불당 묻어버리자는 얘기가 거세질수록, 종중을 아예 그냥 뿌리를 뽑아버리자는 얘기가 거세질수록 이재명 정부가 해결해야 되는 경제 위기는 완화됩니다. 역설이죠. 역설이에요. 그리고 특히 이럴 때는 이제 롱비전을 가져야 되니까 이재명과 이 더불당 쪽에서 주장하는 전략적 자주성, 스트래티직 오토노미가 공허한 짝퉁이라는 걸 정면 공격해야 됩니다. 이건 원래 드골이 있었죠. 드골이 이거 쓰면서 식민지 해방 안 시킨다고 해가지고 프랑스가 이런 노선이어갖고 알제리에서는 한 100만 명 죽는 피바다. 튀니지도 뭐 몇만 명 죽는 피바다. 인도네시아 그 모양 나고 이게 그거예요. 전략적 자주성으로 북아프리카 피바다, 인도 차이나 개판 난 거예요. 미국한테 개기면서. 이게 마크롱이 표절해서 사용하는 구호잖아요. 이 구호 사용하면서 지금 프랑스 국가부도 상태로 가라앉고 있잖아. 이재명한테 물어봐야 돼, 더불당한테. 그 전략적 자주성 내세웠던 드골은 프랑스를 어떻게 말아먹었냐? 전략적 자주성 내세우는 마크롱은 지금 프랑스를 어떻게 말아먹고 있냐? 전략적 자주성이라고 쓰고 국가 말아먹기라고 읽는다? 그 얘기를 해줘야 돼요. 이 전략적 자주성의 그 의미는 이겁니다. 미국한테 개겨라. 미들 파워 뭉쳐라. 이 칸이 캐나다 수상 미들 파워 뭉치세요. 말도 안 되는 소리지. 미들 파워 뭉쳐봐야 누가 누구한테 물건 사줄 거야? 아무도 안 사주는데. 항미전선 조직하자. 오케이, 항미전선 조직해? 그럼 우리가 중국이랑 북한이랑 지금 살떨리게 대립하고 있는데 유럽이 와서 지켜줄 거야? 근데 너희 유럽 대륙에 있는 모든 국방력 싹 합쳐봐야 대한민국만도 못하구만. 대한민국은 현역이 50만 명, 예비군이 거의 300만 명, 민방위가 거의 7, 800만 명 아니에요. 플러스 저같이 좀 이렇게 머리 뜨거운 노인네들도 있잖아. 또 가슴이 뜨거운 여성들도 많잖아. 여기는 기본적으로 중국이나 어디나 한번 제대로 붙으면 한 2천만 명 죽기 전엔 항복 안 할걸? 그런 살벌한 판에 유럽 애들이 와서 코빼기나 내겠어요? 저 썩은 그 사회 유럽이?
자,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한미동맹의 복합성과 다양성을 계속 심화할 것을 천명하고 저항해야 됩니다. 제1도련의 군사동맹이죠. 아니, 국힘에 예를 들어서 누구야, 그 유영원이나 한기호나 뭐 군 좀 안다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이 세계 유일의 연합군 체제라는 얘기 한 적 있나? 없어요. 미국이 세계에서 유일하게 연합군을 운영하는 데가 한국이에요. 국힘의 당에서는 당론으로는 얘기를 못 하더라도 거기에 강골들이 몇 명 있어야 되거든. 강골이 나서서 중국이 사실상의 잠재적 주적이다. 이런 얘기 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 거기서 누군가 나서서 지금 미국이 제1도련 AI 킬웹을 만들므로써 제1도련을 나토보다 더 나토스러운, 나토는 이미 좀비고 나토 5조보다 더 강력한 그러한 사실상의 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그리고 그것은 한미 연합군에서의 경험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다. 미국이 한미 연합군에서의 경험에 바탕을 해서 AI 킬웹을 뒷받침하는 전 영역 합동 전 영역 지휘 통제 시스템 JADC2를 한미 연합사로 운영해 보니까 미국이 가지고 가야 되는 합동 전 영역 지휘 통제 시스템은 연합군을 전제로 한 걸 해야 돼. 그러니까 다른 나라랑 어떻게 인터페이스 할지 그거를 전제로 해야 돼. 그래서 개념을 combined를 앞에 넣었어요. 연합군을 위한. 그래서 미국은 자기들의 합동 전 영역 지휘 통제 시스템 JADC2를 이름을 바꿨습니다. CJADC2. 그때 C는 연합군이란 뜻이에요. 연합군을 위한 그런 뜻이에요. 언제 그렇게 됐냐? 윤석열 대통령 때 그렇게 됐어요. 2023년. 그 모델은 어디서 검증한 모델이냐? 한국에서 아이디어를, 주한미군에서 아이디어를 픽업한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서 내놓고서 노골적으로 주한미군 유연성 주장을 해야죠. 사실상의 잠재적 주적이 중국인데, 미국이 뭐 여기저기 광범위하게 뚫을 수 있으면 우리가 좋지, 유연성 줘야 돼. 그리고 어디 남중국해에서 뭐 터졌어? 그게 우리랑 관계 없을 일 같아? 우리 핵심 라이프라인이야, 생명선이야. 뭐 문재인이도 대양해군 나가서 지킨다며. 거기 가서 지켜야 될 판인데 지금. 주한미군이 가서 거기까지 가겠다는데 우리는 why not 하고 좋아해야지. 이 얘기를 노골적으로 해줘야 될 거 아니야. 당에서 하기 힘들면 말하자면 국회의원 중에서는 하는 사람이 있어야지. 한 명도 없잖아. 시민들도 별로 얘기 안 하고. 그리고 제가 장담합니다. 제가 여러 번 말했잖아요. 한국이 이미 신규 주문 기준 무기가 세계 2위에 거의 육박했거나 2022년, 2023년엔 2위를 찍었거든요. 신규 주문. 그러니까 신규 주문이란 건 뭐냐면요. 무기는 토탈 패키지를 짜고 그걸 살라미로 끊어서 주문을 해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올해 주문 계약이 있었어도 이게 토탈 패키지가 옛날에 있었던 거다. 그러면 이거는 신규 주문으로는 안 치는 거예요. 새로 패키지 짜인 거 뭐야? 그렇게 보면 한국이 1위예요. 2022년, 2023년, 2024도 그랬을 거예요. 그게 뭐냐? 한국이 결국 세계 2위 갑니다. KF-21 뜨고 못 뜨고 하면 프랑스를 따라잡으면 세계 2위거든요. 그게. 러시아는 무기 수출 끝났고요. 중국은 뭐 안 되는 거고. 프랑스 따라잡으면 세계 2위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미국의 제조업 산업 파트너잖아요. 한국을 제외하고 미국과 서방의 공급망 사슬을 논할 수가 없죠. 한국을 빼놓고 미국 조선업 논할 수 없고요. 한국 빼놓고 미국의 원자력 산업 SMR 논할 수 없고요. 한국 빼놓고 미국 배터리 논할 수 없죠. 심지어는 한국 빼놓고 미국 자동차 그것도 약간 좀 논하기 힘들죠. 다 연결돼 있다고 지금은. 그 다음에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 미국의 돈을 몰아다 주는 세계로부터 달러를 긁어갖고 대미 금융 깔때기 역할을 해줘 지금. 한국이 성장할수록. 한국도 물론 거기서 자기 그걸 많이 누리지. 그리고 미국에 뭐 그거 해서 미국에 자선하는 게 아니니까 그게 우리 자산으로 쌓이는 거죠. 그게 우리 또 후대나 우리 지금 당장 또 덕을 보는 거고. 한국이 성장할수록 대미 투자가 급증하고 미국과 한국이 한 몸이 되어 가죠. 그 다음에 서방의 문화 가치 전도사죠 우리가.
한류는 세계인들이 서방 가치를 재해석해서 내재화할 수 있다는 걸 증명하고 설득하는 모델 케이스예요. 한류에서 서방은 지리적 개념이 아니라 제도적 문화적 개념이 되는 거고 인류의 보편성을 더욱더 강화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가 복합적으로 미국이랑 한 몸처럼 돌아가는 상태가 된 거거든요. 이제 가장 높은 차원, 돈과 반도체, 무기 뭐 이런 것까지 해서 원자력 이런 것까지. 그리고 중국이랑은 그냥 무역 볼륨만 크지 별 영향가가 없어. 중국이랑 이번에 이 대미 금융 깔때기 만들어지면서 중국이랑은 디커플링 사실상 완성된 거예요. 이거는 돈의 흐름인데 뭐 돈 가는 곳에 마음 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좀 대담하게, 특히 중국이 사실상의 잠재력 주적이다. 그 다음에 제1도련 AI 킬웹에 한국이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 주한미군 유연성 보장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들까지 포함해서 대담한 얘기를 하는 그러한 대안 세력이 돼야 돼요.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